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단 12문의 하이마스가 엄청난 전가를 올렸습니다. FMTV 5톤 트럭 버전에다가 MLRS용 발사기를 얹은 거예요. 6발만 장전되는 축소형이에요. C-130 수송기에도 탑재가 가능할 정도로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험지 주행 능력도 높은 오프로드 능력을 가진 덕분에 훌륭한 그런 야전 주행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수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춘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격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링크로 사격 지원을 받으면 16초 이내에 발사가 가능합니다. M270 계열용 탄약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지어 GPS 유도 로켓하고요, 에이타킴스까지 장전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90kg 탄도를 100여 킬로밖에 원하는 점에 정확히 내리꽂을 수 있단 말이죠. GPS 재밍 같은 거를 해서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GPS를 못 쓰게 되더라도 관속 유도 장치로 곧바로 전환이 되죠. 충분히 상대에게 위협적인 정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하이마스가 시속 85km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하이마스의 전략적 기동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면요, 사형 부대, 이 하이마스를 사용하는 부대에 미 해병대가 끼어 있다는 점을 보면 됩니다. 비록 이 하이마스를 가장 많이 쓰는 건 여전히 미 육군이에요. 현역 3개 여단, 주방위군 8개 폭병여단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마스를 미 해병대가 운용한다는 사실은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원래 미 해병대는요, M270도 운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주포조차 오랜 기간 동안 운용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 해병대의 모토가 뭡니까? 우리 가장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 전략군, 신속 기동군의 성격이 크잖아요, 미 해병대가. 그런데 그런 해병대가 이 하이마스를 배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략적 기동성이 나름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이마스는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에서 이 테러 집단들을 향해 실전 운용된 바 있고요. 싱가폴, UAE, 요르단에도 수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라이징 스타로 아주 급부상했죠. 그렇다면 이번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어떤 활약을 한 건가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루안스크 지역을 러시아가 손해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인근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공사를 강화했는데, 여기서 하이마스가 대활약하면서 러시아군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하이마스는 러시아군 후방 보급선하고요, 지휘부를 집중 타격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의 전투 능력을 떨어뜨렸고,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에 맞서 보병을 엄호하는 활약도 했습니다. 특히 이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요, 7월 25일 국영TV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이마스가 최근 러시아 탄약고 50여 곳을 파괴하고 러시아군 지휘소와 전략 목표물 수십 곳을 파괴했다. 그리고 지난 12일이었죠. 남부 헤르손의 탄약고가 하이마스에서 파괴됐고요. 그리고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였던 이 안토노우스키 다리도요, 이 하이마스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통행 불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이마스가 러시아군이 예상 못한 곳을 정확히 타격해서 전투 지속 능력을 빼앗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요,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장에서 큰 성과를 만들었다고 얘기했고요. 워싱턴 포스트 등은 지금까지 하이마스가 파괴한 목표물이 200여 개에 달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최대 사거리 40km의 M777 견인포와 함께 대포병 레이더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군 포병을 카운터 어택, 직접 타격하는 작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군 포병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반대로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굉장히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러시아가 당한 것만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러시아도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방장관이었는데요.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이 사진 보시면 굉장히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장거리 로켓 발사대를 우선 파괴하라. 그래서 러시아군은 이를 위해서 별도의 정찰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해서 말씀드렸죠. 이 러시아군이 의외로 이 정찰 드론 쪽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이 드론을 수입하려고 했는데 이란이 거절했다,
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란이 제공하기로 했다. 뭐 이란으로부터 들어오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 러시아가 이 정찰 드론과 포병을 이용해서 하이마스를 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좀 잘 안 알려진 사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정보를 외신에서 얻는데, 그 외신은 대부분 서방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방 언론이니까, 특히 미국 언론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이마스의 전과를 많이 알려주는데, 사실 러시아도 하이마스하고 비슷한 MLRS 체계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군한테 상당히 피해를 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9A52-4 토네이도 G하고 BM-21 그라드 토네이도 G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무기 체계를 동원해서 러시아군도 엄청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9A52-4 토네이도 G는요, 2011년부터 러시아군에 도입된 신형 MLRS예요. 122mm, 220mm, 300mm 로켓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정거리는 최장 120km까지 나옵니다. 특히 끝에 G가 붙었잖아요. 이 G가 뭐냐? 이 G가 붙은 것은요, 러시아판 GPS인 글로나스 위성 항법 시스템을 사용한 모델이다. 이런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이마스와 마찬가지로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한 유도 로켓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BM-21 그라드 토네이도 G는요, 구형 BM-21 122mm MLRS에 역시 글로나스 시스템을 적용시킨 거예요. 사정거리는 한 40km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MLRS는 이번에 돈바스 지역에도 투입돼서 나름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이들 러시아 MLRS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기계화 부대 2개 대대가 거의 전멸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일방적으로 러시아만 이렇게 MLRS에 두들겨 맞지는 않았단 말이지. 다만 이 러시아제 MLRS들은 하이마스에 비해서 발사 정확도가 떨어지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발사하는 과정도. 그 다음에 조준 장비는 디지털화가 덜 돼 있어서 다루기가 비교적 까다롭고 고장도 잦은 편이라고 하네요. 특히 이 디지털화는 러시아군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영원한 숙제입니다. 자, 하이마스가 훌륭한데 네. 우리도 좀 비슷한 무기가 있을까요? 다행히도요. 우리도 천무 MLRS가 있습니다. 이미 배치가 되었죠. 이 천무는 한국형 다련장 로켓포인 K136 구룡을 대체하기 위해서 2006년 4월 4일 긴급 소요 제기가 된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했고요. 2017년 12월 군단급 예하 부대의 초도 배치를 완료하고 2차 양산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무하니까 이 천무 스테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그쵸. 이게 추억입니다, 사실. 아무튼 이 천무 MLRS 체계는요, 하나의 플랫폼에서 유도 로켓과 무유도 로켓을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천무 차량에 다양한 로켓탄을 실어서 기동하면서 단시간 내에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발사 차량 이외에 천무는 탄약 운반 차량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로켓의 구경은요, 기존의 구령과 같은 130mm부터 227mm, 230mm까지 다양한 탄종이 있는데요. 130mm 탄은 40발을 실을 수 있고요. 227mm 탄은 12발, 230mm GPS 탄은 1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무를 위해 개발된 230mm 탄은요, GPS IMU,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얘도 관성항법 장치가 있는 거예요. 관성항법 유도 장치가. 그러니까 이 GPS IMU로 유도되면서 사거리가 80km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이마스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스펙이죠. 그리고 지금은 기존의 3배에 달하는 사거리 연장 업그레이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육군은요, 천무를 대포병 레이더와 연동해서 대포병 무기 체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한화 디펜스가 제작한 8륜 전술 차량을 사용하고요. 최고 속도는 80km 시속, 그 다음에 순항거리는 450km입니다. 적의 소화기탄을 방어할 수 있는 기본 방탄 성능이 있고요. 이 천무는 1차 발주 대수가 77문이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한화가 체계종합 유도탄, 무유도탄을 담당했고, 한화 디펜스가 발사대하고 탄약 운반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북한의 장사장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천무를
NLL 북방 한계선하고 MDL 군사 분계선 일대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하이마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이 하이마스의 높은 가격, 그러니까 하이마스가 대당 6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마스의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낀 나라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천문은 대당 가격이 30억 원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수준이죠. 다만 하이마스가 실전에서 워낙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우리도 뭐 천무가 좀 실전에서 사용될 기회가 있으면 진짜 진검승부가 될 텐데. 아무튼 우리도 이 하이마스에 못지않은 무기 체계가 있다는 점은 정말 다행입니다. 하이마스의 종합적 총평을 해주신다면? 네, 하이마스는 미래 포병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55mm 자주포들도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밀도와 위력 면에서 하이마스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심지어 전면전을 상정하고 만든 무기 체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뛰어난 효과 때문에 앞으로 미군 및 서방 포병 무기 체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라고 하지만 하이마스 한 대가 약 9문의 155mm 곡사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충분히 채산성이 많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우크라이나 제공된 M777 155mm 곡사포는요, 대당 26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서 9문이면 234억이에요. 여기에 운용 인원까지 감안한다면 오히려 하이마스가 남는 장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격 능력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계속 할 수 있는데 하이마스는 다 6발 쏘고 나면 이제 카트리지를 바꿔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현대 포병이라는 것이요, 대포병 레이더 때문에 사격한 후에 즉시 자리를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라서 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사실 이게 하이마스는 이게 로켓탈 한 발 가격이 한 3, 4천만 원 해요. 그러니까 155mm 있는 포탄은 그거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좀 또 그렇지 않을까 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왕 근데 효과가 확실하다면 저는 하이마스를 쓰겠어요. 비싸더라도. 더욱이 이제 이 광역 제압이 아닌 핀포인트 사격이 가능하니까 앞으로는 이 하이마스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하이마스가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데는요, 미국이 제공하는 실시간 위성 정찰 정보 및 무인 정찰기의 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주요 목표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좌표를 입력하고 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강력한 링크 시스템으로 인해 사격에 필요한 재원이 거의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기능은요, 매우 주목해서 봐야 할 점입니다. 우리도 하이마스에 못지않은 무기 체계가 있으니까 이번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천무 MLRS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감시 자산 및 한국형 데이터 링크 시스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 하이마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